인도는 왜 영국의 식민지가 됐을까요? 결코 영국인의 힘 때문만은 아니다. 동인도 회사가 처음 설립될 때 인도인들은 돈을 벌러 온 영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단숨에 돈을 벌고 싶어서 영국 상인들을 받아들였다. 영국 군대는 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뒤따라왔을 뿐이다. 영국에게 인도를 넘겨준 건 물질적 성공, 산업발전과 같은 영국적인 것을 바라는 인도인들의 마음이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간디의 생각은 과거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9월 1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주말과 휴일 편안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0분 책 읽기 매주 월요일에는 이윤호의 고전으로 여는 아침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윤호 선생님이 읽어주실 오늘의 고전,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간디, 간디가 지은 힌두 스와라지라는 책입니다. 참고로 스와라지는요, 힌디어로 자치를 뜻하죠. 1906년에 인도에서 일어난 반영 자치운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요, 이윤호 선생님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살짝 잠기셨네요. 한 주 동안 별거 없으셨고요. 예, 별거 없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살짝 언급을 하고,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하긴 책 제목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도 기대되는 책인데, 어떤 책인지, 일단 좀, 대략적인 소개를 해주시죠. 이 힌두 스와라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의 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원래 간디는 이 변호사였죠. 그러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 자기의 고향인 인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효진 PD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국은 우리 인도를 식민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간디의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하나의 명제가 있는데 인도인 한 명이 노예가 되면 전 우주가 노예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성찰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자면 간디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인도를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을 인도의 식민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성찰이 들어가 있냐면 영국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건 우리가 원했던 우리의 욕망, 또 우리가 원했던 자본주의적 질서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에서 영국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 자본주의적 질서를 찾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의미의 산업자본주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리고 영국을 자본주의적 이 궁핍함으로부터, 정신적 궁핍함이죠. 이것으로부터 구원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자면 지금 2013년 대한민국은 노예이죠. 자본의 노예이고, 그리고 강대국의 노예이고, 그리고 경제라는 이데올로기의 노예입니다. 이 안에는 삶이 없죠. 간디의 이야기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간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도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철도, 법률과 의사들이
우리나라를 너무 가난하게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파멸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게 만드는 것에 재밌는 건 철도와 법률가와 의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잘 읽어보면 이 가난 속에는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정신적 가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인도가 얼마나 가난해지고 있고 이것이 근대 산업 문명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영국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된다. 즉 이러한 궁핍한 정신적 가난을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최첨단인 영국을 이 자본주의의 맛으로부터 구원해야 한다. 이런 놀라운 얘기가 들어있는데요. 이 철도에 대한 얘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인터뷰 형식의 산문이에요. 가상에서 쓴 거죠. 그래서 독자, 편집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독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철도가 가난하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다라고 했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죠. 철도가 없었다면 영국이 지금처럼 확실히 인도를 장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명확하게 말해야겠습니다. 당신에게. 철도는 역시 몹쓸 페스트를 퍼뜨렸습니다. 네. 철도가 없다면 대중들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닐 수 없습니다. 철도는 전염병의 균을 실어나르는 매개체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출발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전염병의 매개체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뭐냐면 실제로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정신을 파괴시키고 있는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도의 성지들은 철도로 인하여 성스러움을 잃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사람들은 이 성지를 아주 힘들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렬한 신자나 자기를 깨닫고자 하는 자들이 성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은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는 건데요. 그것이 철도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여행을 합니다. 따라서 철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으며 결코 서두르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좋은 자질을 심어주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성찰하고 사회를 혹은 세상을 통찰하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서 오랜 시간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성지에 가는데 네. 이제는 그곳은 관광지가 되었고 쉽게 찾아가서 만들어내는 장사꾼들의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기차 타고 그냥 쉽게 가는.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전염병은 이 네. 철도를 타고 인도를 병들이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놀라운 성찰인데요.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점점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예의나 가치들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을 이미 간디는 이 시대에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거죠. 20세기 초반 간디는 이미 지금 21세기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노예가 되면 전 우주가 노예가 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철도와 의사와 법률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말 재밌어요. 뭐냐면 몸이 아픈 건 몸과 정신이 조화를 일으키라고 몸이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뼈가 부러지는 건 너무 세게 내가 몸을 움직였기 때문이고 천천히 나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뼈가 부러지는 것은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뼈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나는 그만큼 성숙합니다. 몸살이 걸리는 과정은 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쉬어서 좀 더 의미 있게끔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몸살이 걸립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것을 약으로 치료함으로써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신을 가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의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사는
인도를 가난하게 하고 인도를 병들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천박함이 바로 인도의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의미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문제도 있죠. 대부분의 약은 동물의 실험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한 종족이 살기 위해서 다른 종족을 희생시키는 건 결국은 한 인간이 살기 위해서 다른 인간을 희생시키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걸 인도의 간디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치유해야 될 정신을 아프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도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간디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찰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천천히 비타민을 그리고 천천히 곡식을 씹으면서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될 건강을 약물을 통해서 넣는 이 사회에서 간디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패스트, 거대한 괴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동시에 전 우주를 노예로 만들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예고했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고통의 메시지, 또 고통이 줄어드는, 치유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 그걸 다 차단해버리는 어떤 그 실상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법률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법률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률가들이 인도를 노예로 만들었고, 그리고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불화를 심화했고, 영국 통치를 정당화한 것이다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건 법률가들이 인도를 노예로 만들었고, 분쟁을 일으켰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싸움이라는 게 왜 일어날까? 이것은 이런 거죠. 서로의 관계는 서로가 우리가 친해지는 것은 서로의 침식과 풍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싸움을 통해서 공동체는 보다 더 발전합니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와 존중들을 가져오게 되고 조금씩 서로가 상처를 감싸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 중에 하나가 싸움이라는 거죠. 다툼은 관계를 보다 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풍화작용 같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의미 있는, 그래서 말려주고 말려주는 과정에서 화해시키고 화해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근데 간디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법률가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확대시키고 싸움을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싸움을 더 크게 만들고 화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관계를 분열시키게 된다. 이게 이제 간디가 얘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싸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확실한 야만성의 징표이고, 제3자에게 당신과 나의 문제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그 이하가 아닌가요?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법률가가 만일 없었다면 법원이 열리지 못했을 것이며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이고, 법원이 없었다면 우리를 통치하지 못했을 것이고, 영국인 재판관과 영국인 변호사, 영국인 경찰들만 있었더라면 그들은 오직 영국인들만 다스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법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인도인 모두를 노예화하고 그리고 분쟁을 해결할 때 결국 비겁하게 만들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끼리 화해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애버리는 것이 법률가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그 법률가가 인도인이냐 영국인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국인들로 하여금 인도인을 지배하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확장시키는 것을 도왔던 것이 법률가들이고, 화해할 수 있는 것을 화해 못하게
분쟁을 극대화시킨 것이 법률가들이고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보다 탄탄해지게 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이 법률가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률가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간디는 결국 이 의사와 더불어서 법률가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공동체의 의미들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 간디는 나중에 이제 물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성한 노동을 얘기하고 그리고 스와라지라고 하는 자치를 통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것은 자연이 명한 대로 자연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가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죠. 인도는 수백 년을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간디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는 여전히 자신의 자존심을 절대 굽히지 않고 옷 하나 바꾸지 않고 음식 하나 바꾸지 않고 자신들이 한 사람이 노예가 되면 우리 모두가 전 우주가 노예가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간디가 얘기하는 스와라지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문제.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물질 문명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 것 같지만 우리의 정신을 궁핍화시키고 가장 가난하게 전락시켰다. 그것은 보다 빨리,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의사와 법률가와 그리고 철도가 바로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게 만들 것이다라고 예고했던. 그래서 정말 이건 놀라운 생각이에요. 인도에서 영국인을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국을 지배해야 된다. 이건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영국인을 내보내봐야 인도인들은 똑같이 영국인의 모습으로 그렇죠. 예, 인도를 스스로 지배할 것이다. 이것은 패스트와 같이 괴물처럼 인도를 지배하는 영국의 다른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그리고 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액자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 안에의 정신은 여전히 일본의 정신으로 미국의 정신으로 즉 자본주의적 정신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파괴돼서 지금은 오로지 물질적 가치만이 중심이 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간디의 이런 힌두 스와라지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성찰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간디의 생각 과거형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조심스럽게 표현한 거였거든요.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너무 맞는 얘기 같아요. 예, 여러모로. 그 간디는 옛날에 그렇게 우습게 봤던 간디, 뭐 그런 사람이 있었지 이랬는데 네. 지금 다시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본주의적, 물질적 노예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영국을 정말 식민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정말 뼛속 깊이 확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발상은요. 뭘까요? 이타적인 걸까요? 극단적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진짜 기발한 생각. 예, 자연을 안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안 거죠. 우주의 조화의 질서를 안 것이고 그렇게 인간이 인간주의의 극단으로 치닫는 순간 결국 세상은 모두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조화를 통하여 역사는 발전하는데 이 조화가 깨지는 순간 네. 물질적 가치만이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노예가 될 것이다라는 걸 간디는 그 당시에 통찰한 거죠. 간디가 이 책을 그 영국에서 남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요. 예. 갑자기 뭔가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열을 손실해서 후다닥 써내려간 그런 책이라고 하죠. 예. 어떻게 그 사이에 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쓸 수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런 겁니다. 물론 간디가 얘기한 그런 철도에 관한 어떤 그 상징적인 고찰이랄까 또 법률가, 법원, 네, 어떤 폐해, 또 예, 뭐 등등등 의사, 예. 그 말하려는 취지는 알겠지만은 그 깊은 뜻은 하지만
너무 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이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머리에 각인하기는 또 좀 어려운 얘기 아닐까. 어떤 맥락에서 그거를 곱씹어서 새기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사람들은 의사가 없이도 마을 공동체를 이루었고 네. 적당한 수명 속에서 적당한 역사를 남겨놓고 또 흘러갔죠. 그랬던 것이 이제 효율적인 병원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막고 있죠.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간디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의 문제는 우리가 물질적 노예가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해지는가를 너희는 알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었던, 예견하고 있었던, 정말 예언했던 그 예언자의 모습들을, 그래서 정말 100만 하나 100만 둘 하면서 뛰어가야지 살아가는 사회이고, 이제는 더 이상 가치와 의미보다 얼마짜리냐가 우리를 결정하는 얼마짜리냐. 사회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얼마짜리지, 내가 얼마를 벌면서 살고 있지, 내가 얼마짜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학을 다녀야 되지, 내가 얼마짜리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지, 내가 얼마짜리인 걸 티내기 위해서 어떤 차를 타고 다녀야 되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이 예. 바로 노예이고 그것이 가난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에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효율성에 관련한 욕망이고 편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인도 얘기처럼 천천히 길을 걷는 곳에서 지혜는, 세상에 대한 통찰은,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간디의 생각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전문 서적들을 보면서 지식을 얻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죠. 삶의 가치를 얘기하는 그런 점에서 보면 간디의 통찰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묻는 그 질문에 네.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인도인들을 탄압할 때도요, 간디는 함부로 못 건드렸잖아요. 예, 그럼요. 예, 눈치를 엄청나게 받고, 어떤 영화들은 간디가 법정에 섰는데 재판장마저도 경의를 표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기도 했고요.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든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어쩌든 간에, 어떤 사람들이 지향하고 쫓아가고 마음으로요. 그럴 만한 어떤 인물, 의심의 여지 없는 인물, 그리고 그 권력이나 국가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인물. 꼭 인물이 아니라도 어떤 명확한 가치, 그런 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도에 가면 서점의 한 칸이 전부 간디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간디에 대한 존경심은 인도인들에게 엄청난 존경심이고, 간디가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들이 인도인들에게 지금도 너희의 자존심을 지켜라.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너희가 노예가 되는 순간 전 우주가 노예가 된다. 그래서 너희의 옷을, 너희의 가난함을, 너희의 그 정신을, 너희의 천천히 걸어가면서 산책하는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예. 그래서 인도는 게으를 수는 있지만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회가 왜 행복도가 높은지는 바로 간디의 이야기 속에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계적으로 언제나 5위 안에 행복도가 들어가거든요. 인도는.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죠. 정말 그 1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를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나라. 그것은 간디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속에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깨달아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인도를 자주 다녀오셨군요. 자주는 아니지만. 비교적 여러 번 다녀오셨죠? 예. 예. 오늘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압축해서 또 머리에 깊이 새길 만한 얘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이번 주에
또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잘 보내시고요. 예.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월 16일 월요일 30분 책 읽기 월요일 코너죠. 이윤호의 고전으로 여는 아침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책은 마하트마 간디의 힌두 스와라지였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